안녕하십니까. 개발자 북클럽 진행하고 있는 박재호입니다. 예, 클린코드 이제는 파이썬이다. 벌써 5회. 총 8회 중에 지금 5회 드디어 이제 중간 지점 이제 넘어섰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책 읽으신 거, 이해 안 되시는 거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내용들 있으면 디스코드에 언제든지 올려주시고요. 제가 오늘은 이제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지난주에 원래 녹화하고 나서 바로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요.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오늘 먼저 질문부터 풀어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다룰 내용인 오늘이 아마 9장 그리고 이제 10장 이제 내용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파이썬 기이한 특징하고 파이썬다운 함수 만드는 방법 중에서 좀 재밌는 항목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럼 우선 약속대로 질문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질문이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까지 파이썬은 그냥 버전이 다른, 예를 들어 파이썬 2.x, 3.x 이런 식으로 파이썬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C파이썬, 자이썬, 파이파이에 대해 적혀있어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갑자기 이제 버전이 아니고요. 구현차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파이썬이라는 큰 상자 안에 자이썬이며 파이파이가 들어있는 거고 저희가 파이썬 문법에 맞게 코드를 작성하면 알아서 알맞는 파이썬으로 실행이 되는 건가요? 요거는 제가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구현차라는 제가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C파이썬.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파이썬이라고 하면 C파이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이썬 같은 경우는 자바로 만든 구현체고요. 이제 파이파이 같은 경우는 C파이썬보다 훨씬 더 고성능 파이썬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새로 구현한 겁니다. 이건 모두 특정 프레임 언어를 사용해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구현한 구현체입니다. 모든 기초 작업은 다 C파이썬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후 다른 구현체에서 동일하게 동작하게 추가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즉 항상 여러분들은 C파이썬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 다른 파이썬으로 구현체로 버전이나 아니면 라이브러리나 이게 이식된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만일 다른 구현체를 사용하고 싶으시면 공식 파이썬 홈페이지 이외에 다음 사이트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 좀 오탈자가 많네요. 요거 지금 대문자가 돼야 되고 이게 다음이 돼야 되겠죠. 우선 자이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홈페이지 있고요. 파이파이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그랄VM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자바 쪽의 기존 JVM보다 훨씬 더 고성능이고 메모리 풋프린트를 적게 먹는 VM이 나왔는데요. 이 VM이 자바뿐만이 아니고 다른 언어를 또 지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파이썬인데요. 여기 가시면 훨씬 더 고성능 파이썬 구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다음 질문이 이어집니다. 각 인터프리터마다 호환성 측면에서 다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각 인터프리터의 호환성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사용, 추천하는 인터프리터는 무엇인가? 호환성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정적으로 또 프로덕션 레벨에 쓰시려면 아무래도 이제 C파이썬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고성능 아니면 다른 어떤 목적, 예를 들어 자바 쪽 JVM 위에서 다른 자바 프로그램하고 서로 잘 엮여가지고 돌아가게 만든다. 그럴 경우는 이제 자이썬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랄VM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랄VM 위에서 동작하는 여러 프로그램 언어들 사이에서 동작하도록 만들어주거든요. 그럴 경우는 이제 그걸 해당하는 걸 쓰시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C파이썬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구현체를 사용할 경우에는 파이썬 자체 버전 차이는 물론이고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버전에 따라 지원 유무의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파이파이 홈페이지 가가지고요. 몇 가지 호환성 관련한 정보를 찾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파이파이는 파이썬 2.7.18, 3.9.15 그리고 3.8.15를 구현했다고 나오죠. 즉 다른 버전은 어떻게 될지 확신을 못 해주는 겁니다. 물론 뭐 요거 직전 버전은 되겠죠. 3.9.14 뭐 이런 거 되긴 하겠는데요. 문제는 이제 3.9.16 이런 거에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3.9.14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컴패티빌리티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면요. 예를 들어 사이언티픽 파이썬 에코시스템 이게 뭐냐면 과학 기술 계산용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 있죠. 요거와 함께 파이파이를 이용하려면 콘다를 쓰는 것을 권장한다. 이유가 뭐냐? 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킷런이나 뭐 사이파이 같은 여러 가지 공통적인 라이브러리를 파이파이용으로 새로 패키징을 한 게 있습니다.
요걸 쓰게 되면 아무래도 호환성 문제 여러분들이 걱정을 덜 하셔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터프리터 호환성하기는 우선 홈페이지 가셔가지고요. 컴패티빌리티 관련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표준 라이브러리 말고 서드파티 라이브러리인 경우에는 지원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질문 마지막입니다. 프로그램 언어로서 파이썬 그리고 인터프리터로서 파이썬 154에서 155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프로그램 언어로서 뭐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벤더나 오픈소스 공동체의 실제 구인이 기반이 되는 이게 의네요. 오늘 오탈자가 좀 많네요. 언어 명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C 언어의 경우 프로그램 언어 명사는 C90 또는 C99 ISO에서 만든 표준화 버전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C 컴파일러의 경우에 GCC, 그 다음 클랭,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C 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C 파이썬은 엄밀히 말하자면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의 참조 구현, 즉 레퍼런스 임플리멘테이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파이썬이 조금 혼란을 가져온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추가 설명드리는데요. 파이썬의 경우에는 언어와 구현체 두 가지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가지고 딱 칼로 자르듯이 자 이거는 표준위원회에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언어로서 명사 요 부분은 구현체 요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제 파이썬 개선 제한 PEP라고 부르는 거 있죠. 아마 여러분들 이미 PEP가 뭔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요거를 보면요. 언어 자체 개선안하고요. 구현 관련 개선안이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PEP를 보게 되면 이게 언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확장안이라든지 아니면 변경사항만 고려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중간중간에요. 구현체 방법, 그 다음 뭐 코딩 스타일 방법. 만약 구현만 있으면 C 파이썬을 만들 때 코딩 스타일 교육 같은 거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뒤섞여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찌됐거나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게 두 개가 좀 간결함이 일어나 있다는 거 요거를 이제 기억을 이제 하시고요. 다른 언어 같은 경우는 이제 철저하게 이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자바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프로포즈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픈JDK 이용해서 구현하는 거. 요 두 가지는 물론 뭐 실제로 언어를 설계하는 사람이 또 구현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뭐 분리되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요. 하는 활동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제 C 파이썬의 경우에는 사실상 실제 파이썬 쪽의 여러 가지 언어의 특징들 자체가 C 파이썬의 구현체에 그대로 녹아나는 초창기에 마치 저는 C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몇 가지 사항들이 나오는데요. 그때도 적용이 됩니다. 잠시 후에 제가 요거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5장 이제 넘어가야죠. 5회. 9장하고 10장 이제 독서 지침인데요. 9장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썬의 기이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205페이지 보시면요. 256, 이제 256은 참입니다. 그런데 257, 이제 257은 참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요 코드 한번 보십시오. A256.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A라는 딱지를 256에 붙이는 겁니다. 실은요. 여기 보시면 40이라는 게 있고 이게 스팸, 에그즈, 베이컨 가듯이요. 256이라는 게 있고 이거 A라는 딱지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대입, 할당 이런 거로 설명하기가 조금 좀 곤란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값을 할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B도 256 같은 경우는 256에 역시 A, B 딱지를 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요 그림 같으면 여기 256이 되고요. 여기 A, B 두 딱지가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A 이제 B 하면 true가 됩니다. 반면에요. 257 같은 경우에는 false가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제 설명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약간의 최적화를 위해서 C 파이썬은 모든 프로그램 시작 시 -5에서 256까지 정수객체를 미리 생성합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요. -5부터 256까지 정수를 생각보다 프로그램 여기저기서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폴업 돌릴 때 물론 뭐 그렇게 안 돌리지만요. 뭐 1부터 10까지 한번 돌려봐라. 그럴 때는 10이라는 이 숫자 자체를 그때마다 새로 객체를 만들면 낭비죠.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고 캐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할당된 전수를 그대로 우리는 딱지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재활용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요거 A하고 B는 같은 딱지가 붙은 아이디가 같으니까 당연히 true가 나오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is 연산자는 두 객체가 동일한 아이디 값인지를 비교하죠. 실제 같은 값을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등호 두 개 같은 경우는 256 그리고 요게 이 등호 두 개 256 참 257 등호 두 개 257은 참이죠. 값이 같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is 연산자 같은 경우는 아이디를 비교하기 때문에 이 두 아이디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 말이죠. 실은 C 파이썬 구현체의 특성입니다. 이게 바로 좀 어려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모든 언어의 명세가요. 정말로 구현하고 독립적으로 되어 있다면요. 요런 어떤 특성 자체도 미리 다 명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C 파이썬 구현체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른 구현체에서 구현을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식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지 실제 만드는 사람들은 알기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건 언어상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편의상 이렇게 만든 거고요. 다른 언어 같은 경우는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요거를 어떻게 보면 이용해서 기존의 프로그램이 요 기능이 아닌데 기능처럼 썼다. 그럴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C 파이썬 말고 다른 파이썬 구현체를 만드는 분들이 되게 좀 머리가 아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으로 208페이지. 파이썬의 가짜 정감 연산자인데요. 이게 파이썬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가지 일은 한 가지 방법으로 한다.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파이썬의 선 같은 거 읽어보시면 이런 특징이 나올 건데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플러스 연산자가 존재하죠. 그리고 플러스 등호 연산자 같은 게 존재하는데요. 대신에 플러스나 마이너스와 같은 증가, 감소 연산자가 없습니다. C나 자바스크립트는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습관적으로 이걸 쓰다가 실수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스팸. 요거는 뭐냐면 요 스팸 자체를 값을 하나 감소시키는 거죠. 파이썬 말고요. C에서요. 그런데 말이죠. 파이썬은 어떻게 되느냐? 이 앞에 마이너스가 단항 부정 연산자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스팸 하면 실제로 부호를 바꾸죠. 또 마이너스 스팸 하면 또 부호를 한 번 더 바꿔가지고 원래 스팸에 42가 들어있으면요. 43이 나오는 게 아니고 42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지점 되게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거 은근히 실수하기 쉽습니다. 플러스 같은 경우는 아예 먹히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런 연산자는 정의되어 있잖아요. 즉 마이너스 스팸이라는 게 이게 C나 자바스크립트의 감소 연산자가 아니고요. 그냥 단항 부정 연산자를 두 번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10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10장에서는 이제 파이썬다운 함수 만드는 방법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함수 파라미터 인수 그리고 뒤에서 함수형 특성들 가져왔습니다. 우선 함수 파라미터하고 인수부터 볼까요? 래프 함수를 만드는데요. 이게 별 하나 그리고 별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C하고 달리 포인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C 프로그램 짜신 분들은 이걸 딱 보면 잠깐 이게 포인트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가 미리 답을 말씀드리자면요. 별 하나는 튜플입니다. 리스트가 아니고 튜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타입이 동일한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별이 두 개 붙으면 딕셔너리입니다. 예를 들어 이게 args 보이죠? 그럼 뭐냐면 요 args 자체가 어떻게 동작하느냐면요. 실질적으로는 여러 개의 인수가 하나씩 다 개별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별 두 개 붙고 KW args 보이시죠? 이건 뭐냐면 딕셔너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보시죠. 요 용법 프린트로 보시면 여기 하나가 들어가도 되고요. hello 또는 dog, cat, mouse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요거 보이시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separate하고 요걸 줬죠. 이거는 뭐냐면 딕셔너리 안에다가 separate로 어떤 글자를 쓸래?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separate를 같이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없으면 디폴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가져와가지고 보면요. 예를 들어 요 args를 리스트로 바꾼 다음에 enum 이용해가지고요. 요 인자하고 값을 떼내가지고요. 요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i 해가지고 요 배열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args를 다시 프린트로 넘기죠. 그리고 요거는 그대로 넘기면 됩니다.
그럼 인쇄할 때 요 원래 프린트 함수도 뭘 받습니까? 튜플을 받죠. 프린트에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함수는 프린터1은 뭐냐면 프린트인데 소문자로 바꿔가지고 모든 걸 출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함수인데요. 바로 요 인수 똑같이 받아가지고요. 요 인수를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소문자로 다 바꾸고 그 다음 그거를 그대로 다시 튜플 형태로 바꾼 다음에 여기 딕셔너리 그대로 넘겨가지고 출력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함수형 프로그래밍 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파이썬을 사용하다 보면 은근히 함수형 프로그래밍 기법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지불식간에 사용하시고 계신 게 있습니다. 몇 가지요. 예를 들어 람다 함수가 있습니다. 이름 없는 함수 또는 이제 익명 함수라고 이제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맵하고 필터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쓰는 그런 방식을 더 권장합니다. 이거 이유가 뭐냐면요. 성능 때문입니다.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 성능이 좀 더 좋습니다. 자, 람다 함수 보게 되면요. 예를 들어 렉탱글 이제 페리미터 해가지고요. 요 값 보이죠? 그러면 요거를 이 대표로 정의한 다음에요. 요 렉탱글이 있으면 요거를 실제 이렇게 넘기면 요 값 계산해가지고 출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함수를 정의하지 않고 요런 식으로 람다 형태로 정의한 다음에요. 요거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함수 자체는 이름이 없는 함수인데 이 함수 자체를 그냥 어떻게 보면 C 같은 경우 함수 포인터 같은 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마 제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기존 다른 프로그램 언어인 경우에 제일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바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를요. 그럼 요거는 이제 어디에 응용하느냐? 원래는 가장 많이 쓴 데가 어디냐면 맵하고 필터입니다. 요거 한번 보실까요? 요 맵인데요. 여기 보시면 람다 함수로 뭘 하나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리스트를 주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 리스트를 각 원을 순회하면서 전부 다 요 람다 함수로 호출한 결과 값을 다시 맵의 객차로 만듭니다. 그거를 리스트로 만들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하는 게 뭡니까? n이 숫자가 들어가고요. 이 숫자를 문자열로 바꾸죠.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8, 16, 18, 19, 12, 1, 6, 7이 있는데 요거를 전부 다 요 맵을 호출할 경우에 요 람다 함수를 매 원마다 한 번씩 넘기면서 호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객체를 만들고요. 이 객체를 리스트로 다시 바꾸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져 있나요? 요 8 같은 경우는 문자열 8이 돼 있죠. 7 같은 경우는 문자열 7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즘에는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요. 성능 문제 때문에요. 이렇게 쓰는 거를 조금 더 권장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in 해가지고 요 n 가져온 거를요. 그냥 string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요 두 가지는 사실상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동작한다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단 성능이 이게 좀 더 좋을 거다. 다음으로요. 예, 필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예, 역시 이제 또 비슷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잘 보시면요. 뭡니까? 요거. 요 람다가 참일 경우에만 요 값이 그대로 유지되고요. 요 원이요. 참이 아니면 이 필터에서 걸러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 8 같은 경우는 짝수죠. 오케이. 16 짝수, 18 짝수, 19 콜수네? 빼. 12 짝수 1 콜수 빼. 6 짝수 7 콜수 빼. 그럼 남는 게 8, 16, 18, 12, 6 이렇게 남겠죠. 여기 보이시죠? 근데 요거를요. 실은 이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쓰게 되면 그냥 끝납니다. 즉, 요 리스트 중에서 요 조건을 충족하는 녀석에 대해서만 실제로 요 n이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필터를 이용하게 되면 실제 true냐 false냐에 따라 가지고 true인 원을만 취하고요. 나머지 원을 없애버리는 거. 맵 같은 경우는 어떤 함수를 하나 정해놓고 람다 함수를 정해놓고 이 람다 함수에 무조건 원을 넣어가지고 그 결과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차이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파이썬을 쓰시면 여러분들이 함수형 프로그래밍 형태로 뭔가를 하실 일이 많을 겁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 관련해가지고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요. 파이썬 쪽의 함수형 프로그래밍 이거 말고 몇 가지 더 기능이 있는데요. 이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클린 코드 이제는 파이썬이다 해도 함수형 프로그래밍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사안이 더 나옵니다. 요거를 잘 익혀두시면 표현력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잘 쓰게 되면 상당히 비즈니스 로직 자체를 좀 간결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형을 하게 되면 이게 여러 줄로 막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불변이 아니고 가변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몇 가지 사이드 팩들이 있는데요. 이 함수형 프로그램은 그 부분을 어려운 그 두 가지를 살짝 우회하거나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 자체로 짧아지고요. 그리고 표현력도 좋아지고요. 그다음 멀티스레드 프로그램이라든지 병행 프로그램 할 때도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점 기억을 하셔가지고요. 파이썬 만드실 때 꼭 함수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5회, 9장, 10장 독서 지침 이제 보셨는데요. 절반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부디 이제 기운을 내셔가지고 이제 절반 넘으면 원래 지금부터 좀 쉬워집니다. 이제 차근차근 이제 하나씩 더 진행해 주시고요. 질문 사항들이 있으면 올려주시고 제가 또 거기에서 오늘같이 보충할 필요가 있으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